이 신발을 신는 것만으로도 내재근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순히 신는다고 해서 정상 보행을 하거나 정상의 발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역 연세공감의원 원장 남승규입니다. 원래부터 평발이었던 사람도 효과가 있나요? 부모님 말로 태어났을 때부터 평발이었다던데. 그리고 첫 번째 거 따라 했더니 아치 쪽에 경직이 왔는데 괜찮은 건가요? 모든 사람은 평발로 태어납니다. 이후 성장하면서 정상 아치로 발달하게 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아이들은 10에서 14개월 때부터 걷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보통 6에서 7도 정도 아치가 안쪽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이거는 정상입니다. 이거를 이제 부모님이 평발로 오해하셨을 수 있죠. 그리고 이후 해마다 1도씩 아치가 세워지면서 6에서 7세 정도가 되면 그럼 뒤쪽에서 봤을 때 거의 직각으로 보이는 형태가 되고 이후 13세까지 성인 형태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작성하신 분처럼 이제 아치가 세워지지 않는 이제 평발인 분들은 발 내재근도 기능이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고 그 발 내재근이 이제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쇼풋 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경직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한 거고 그게 이제 자꾸 연습을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점점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잘 안 됐었습니다. 작성자님처럼 아이들이 평발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이제 신발입니다. 이와 관련된 논문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2,30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논문으로 저자는 인도분이신데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인도에서는 소아정형외과에 평발로 내원하는 환자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본인이 근무하는 그 시골에서는 뭐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고 왜 그럴까? 그래서 예전에 이제 1958년과 65년에 이미 이제 신발이 이제 무지외반증을 유발할 위험성을 높인다는 논문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신발이 아치를 세워주는 그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의문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도시에 사는 애들 보통 이제 이 신발을 거의 신고 신발 안 신는 비율이 거의 없는데 시골에 사는 애들은 대부분 이제 신발을 잘 신지 않고 대부분 샌들이나 슬리퍼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나이나 이제 신발 착용 유무에 대해서 이제 다 고려를 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좁은 볼에 이제 신발을 신은 경우에 평발의 비율이 13.2% 그리고 신발을 신지 않은 경우에는 2.8%로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어릴 때 좁은 볼에 신발을 신는 거는 좀 좋지 않다. 그래서 아기들을 맨발로 다니게 하거나 아니면 슬리퍼나 샌들을 신게 하라고 하는데 슬리퍼나 샌들보다는 저는 맨발로 다니는 게 훨씬 더 건강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발 보행이 아이들에게 더 중요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걸을 때마다 이제 발바닥에서 이제 뇌로 이제 정보가 이제 전달이 되죠. 그러면 뇌에서 이 발바닥에서 오는 정보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걸어야 되고 이 지면이 어떻고 저쩌고 이런 정보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그런 커넥션이 이제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러면 뇌 발달이나 이제 몸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너무 이른 시기에 이제 양말을 신기거나 신발을 신겨 버리면 그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을 이제 차단해 버리게 되고 그래서 뇌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가락 벌리는 게 도저히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엄지 올리는 것만 되고 엄지 내리고 나머지 4개 올리는 것도 안 되고요. 사람의 손가락은 이 자유자재로 이제 움직여지는데 발가락은 왜 자유자재로 움직여지지 않을까요? 그거는 바로 손은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데 반해서 발가락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발가락을 쓰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이제 엉덩이 기억 상실증이라고 해서 너무 오래 앉아 있으니까 엉덩이 근육이 어떻게 기능을 해야 되는지 잊어버리는 엉덩이 기억 상실증이라는 병도 있습니다. 발가락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발가락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발가락을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 발 내재근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 첫 번째랑 다섯 번째 발가락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을 이렇게 들면 이렇게 들리게 되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그걸 몇 번 이렇게 반복하면 우리의 뇌가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인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몇 번, 여러 번 연습하다 보면 발가락을 이제 다 편 상태에서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이렇게 내리는 동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뭐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지 결국 이렇게 되는 이유는 결국 이제 신발이 문제인 거죠.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신발들이 발볼이 좁고 그리고 밑바닥이 이제 딱딱하고 그리고 아치 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가락이나 발을 쓰지 않고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롤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고 이렇게만 해도 걸을 수 있으니까 이 발가락이나 안쪽에 이제 아치를 세워주는 이제 발 내재근을 쓸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결국은 신발이 발의 기능을 떨어뜨린다. 그런 거에 대한 뒷받침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인간진화생물학과에서 발표한 신발과 착지 방법에 따른 달리기의 경제성에 관한 논문을 보면 신발이 발의 자연스러운 기능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발 내재근 운동 중 발가락을 움직이는 동작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발가락을 움직이는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고 이는 꾸준한 운동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준 영상이세요. 지금은 맘 따로 발 따로 움직이지만 평발이 문제가 아니라 평발로 골반, 허리, 어깨 다 무너지더라고요. 평발로 인해 골반, 허리, 어깨가 무너지는 이유,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리의 골반이 이제 지붕이라고 생각을 하면 다리는 이제 지붕을 받치는 이제 기둥과 같은 거고 이제 발은 이 기둥을 받치고 있는 주춧돌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춧돌인 발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와 골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게 당연히 척추의 변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그림으로 다시 설명드리면 이게 극단적인 모형이긴 하지만 이제 오른쪽 발 아치가 무너져서 발이 내전이 되면 무릎과 고관절이 내회전이 되고 사진처럼 골반이 높이 차이가 생기고 이 높이 차이는 당연히 척추의 변형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보상성 기능성 측만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병원에 내원하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을 저희가 전척추 사진을 대부분 찍어보면 대부분 골반의 높이 차이와 척추의 변형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세공감에서는 JSH라는 치료 방법으로 이런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JSHA란 대전 JS 힐링 의원 이종성 원장님이 만든 치료 방법으로 대부분의 통증은 척추의 불균형으로 시작합니다라는 개념으로 통증의 근원인 척추의 불균형을 교정용 깔창, 주사치료, 도수치료, 운동치료를 통해 균형을 맞추는 치료 방법입니다. 여기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골반의 변이는 이제 아치 높이에 의한 다리 길이 차이로 생기는 거고 이 다리 길이 차이로 인해서 천추의 변이와 보상성 기능성 측만증에 주목하여 이를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족저굴근의 약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발 내재근 그런 것들은 왜 약화가 생기나? 그건 당연히 이제 요즘은 거의 걷지 않는 생활 환경, 앉아서 근무하시고 앉아서 컴퓨터하고 뭐 식사도 그렇고 출퇴근도 다 앉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걸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발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신발을 신으니까 요즘에 좋은 신발들은 발에 힘을 주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걷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 것도 영향이 있고 보행 방식에도 이제 변화가 있긴 한데 요거는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족저굴근에 약화 생긴 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맨발로 걸어 다닐 수는 없으니까 베어풋 슈즈라고 해서 맨발처럼 이제 걷는 신발이 있는데 이 신발을 신는 것만으로도 내재근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6개월 동안 베어풋 슈즈를 신으면 이제 57.4%에서 발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순히 베어풋 슈즈만 신는다고 해서 정상 보행을 하거나 정상의 발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좀 불편하거나 아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뭐 발 내재근 운동이나 엄지발가락 가동성 운동, 발목 가동성 운동, 대둔근 운동 같은 것들을 같이 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영상으로 제작을 해 두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발목 가동성 운동 기구는 추후에 저희가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맨발 보행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맨발 보행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된 영상입니다.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회사인데 초기에는 이제 팬맨이라고 해서 인간처럼 신발을 신겨가지고 힐 투 토 이제 워킹이라고 해서 뒤꿈치로 착지하는 보행을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아트라스라고 해서 당연히 맨발이고 앞꿈치로 거의 착지를 합니다. 어느 것이 더 안정적으로 보이시는지는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죠. 왜 로봇이 이제 보행 방식을 바꾸었을까? 뒤꿈치로 착지하는 게 충격이 너무 심하니까 충격 흡수하기 위해서 신발이 있어야 되고, 신발을 신겨도 여전히 불안정하거든요. 우리의 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로봇에서는 센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센서가 지면을 확인을 하고, 뭐 평지면 상관없지만 이 로봇을 만든 목적은 이제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하려고 이제 만들었는데, 뭐 산길이나 이런 자갈길, 울퉁불퉁한 길도 가야 되는데 신발을 신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맨발로 센서를 달아서 전방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지하면서 가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런 식으로 변형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우리 인간도 저런 보행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맨발 보행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꿈치 착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